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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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그만! (1980년대) 영국 가난한 탄광촌에 살고 있는 11살 소년 빌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과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탄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영국의 광부들이 파업 시위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빌리의 형과 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파업 때문에 집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빌리는 할머니를 모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리는 아버지가 시켜 권투 수업에 다닙니다. 링에 올라 이리저리 스텝을 밟아보지만 집니다. 한편 윌킨슨 부인은 발레를 가르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체육관 옆을 빌려 강습을 하게 됩니다. 권투와 전혀 어울리지 않던 빌리가 발레에 끌리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윌킨슨 부인은 빌리의 천재성을 알아보고는 빌리에게 발레를 계속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빌리는 선뜻 선택하지 못합니다. 빌리는 결국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윌킨슨 부인이 준 토슈즈를 가장 은밀한 곳에 숨기고 권투가 아닌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빌리는 발레를 하면 할수록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에 차오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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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그만! 그렇게 돌던 빌리는 결국 턴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도 잠시 아버지에게 발레하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빌리는 발레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빌리에게 윌킨슨 부인은 로열 발레 학교 오디션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빌리가 마음만 있다면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하죠. 결국 빌리는 아버지 몰래 윌킨슨 부인과 발레를 연습하게 됩니다. 오디션을 하루 앞두고 형이 폭력 시위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하필이면 형의 재판 일정과 빌리의 오디션 일정이 겹치게 돼요. 근데 빌리는 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춤추었던 순간들만큼은 빌리의 현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잔소리를 환영으로 보기도 해요. 빌리에게 춤은 현실을 잊을 만큼 황홀한 것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단단했고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춤에 대한 열정을 잊기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빌리는 텅 빈 체육관에서 친구와 함께 발레를 춥니다. 우연찮게 빌리가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빌리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빌리가 로얄 발레 학교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탄광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빌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만 형의 만류로 인해서 다시 노조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죽은 부인의 폐물을 전당포에 넘기고 빌리와 함께 런던으로 향합니다.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오디션을 본 빌리. 하지만 망쳤다는 생각에 마지막 면접에서는 자포자기로 임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려는 와중에 심사위원의 마지막 질문. Just one last question. Can I ask you, Billy? What does it feel like? It's sort of stiff and that. But once I get going, like forget everything. Sort of disappear. I can feel a change in my whole body. Like there's fire in my body. Just there. Flying. Like a bird. 춤에 대한 빌리의 진심이 전달되었기 때문일까요? 빌리는 로얄 발레 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빌리의 첫 주연 공연에 가족들이 찾아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빌리는 무대로 뛰어들어가고 한 마리의 백조가 되어 하늘로 비상합니다. 빌리 엘리어트에 대해 조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걸 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필경사 바틀비와 연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제가 뽑아온 키워드는 총 4가지입니다. 자, 먼저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필경사 바틀비에서 안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제가 핵심 문장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저를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갖게 하는 문장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빌리 엘리어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남자라고 해서 반드시 권투나 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시선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다그침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리는 자신이 원했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또 빌리 엘리어트에서는 성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리의 절친한 친구는 여자 옷을 입는 걸 즐기는데요. 어려서 봤을 때는 여성이 되고 싶은 것처럼도 보였지만 결말부에서는 그가 게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빌리는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하지만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그에게 하는 입맞춤은 성을 떠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에게 하는 이별의 입맞춤으로도 보입니다. 여담으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은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혼은 여성과 하였다고 하네요. 보험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중심인물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게 되지만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닮아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빌리는 아버지의 명령과 사회적 시선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선택을 하지 못하던 인물입니다. 바틀비 또한 그저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던 그저 우편물 직원이었던 거죠. 빌리에게는 발레가, 바틀비에게는 해고가 선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권투를 하던 빌리가 발레를 만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바틀비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로 안 하는 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주변 시선 때문에, 가족들의 염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이러한 선택들을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족하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렇게 미루었던 선택에 대한 나름의 결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주변의 주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나를 중심에 두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하면서 처음과 끝에 빌리가 침대 위를 오르내리며 뛰노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빌리 엘리어트는 성장 영화이지만 주인공이 꿈을 이루는 장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리의 성공 이면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깔려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빌리가 런던으로 떠나는 날 형과 아버지가 탄광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빌리는 언덕을 올라가지만 벽을 만나 현실과 부딪히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언덕을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빌리의 합격 소식을 알리러 언덕을 뛰어 올라가지만 도착한 펍에서 만난 동료들은 노조의 패배 소식을 알립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빛나는 시기가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어두운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빛나는 시기만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용기와 힘이 부족해질지도 모르죠. 필경사 바틀비에서 바틀비는 변화한 사회에서 저항하였다고도 보여지고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바틀비는 변해버린 시대에서 자신의 길을 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빌리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살았더라면 어쩌면 더 단순하고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바틀비도 그러했을 거고요. 집안 대대로 권투를 배워온 것처럼 자신의 자식도 권투를 배우게 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움이 있겠죠. 밝고 높은 곳만을 알기보다 어둡고 낮은 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좌우명, 가치관, 혹은 신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둔 어떤 말들을 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고집이 되기도 하고 아집이 되기도 하죠. 자존심이 자만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매번 다르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매번 다르듯이 우리의 신념 또한 매번 바뀝니다. 하지만 매 순간 바뀌는 신념이 신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신념은 그 자체로 올곧고 변함없는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아집이자 고집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굳게 믿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의심하고 또 다시 생각했겠죠. 그리고 도달한 고든 생각이 바로 신념이겠죠. 하지만 그 고든 마음이 또 어디서 온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신념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영화에서도 아버지는 노조에 참여하여서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고용 환경이 안정되어야 하는 까닭은 노쇠한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11살 막내 아들인 빌리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되던 파업 때문에 가세가 기울고 있는 빌리의 아버지는 죽은 부인의 유품을 태워서 땔감으로 쓰면서도 파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빌리를 마주하고 나서 자신의 신념을 꺾고 노동 현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념이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념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는 죽은 부인의 유품을 땔감으로 쓰면서도 눈물을 보이고 큰아들의 일탈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거겠죠. 바틀비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인물로도 보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외골순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틀비의 모습을 너무 단편적으로 살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틀비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정신적인 삶을 선택한 바틀비. 그의 정신은 아직 죽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책과 미디어를 함께 연결해서 리뷰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책을 중심으로 웹툰, 영화, 노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매체를 비교하고 가벼운 분석과 함께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요일에는 리뷰를,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에세이를 라디오처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책을 하나의 소스로 활용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있고 즐거운 부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영화 편집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요소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빌리가 살고 있는 탄광촌에 한 꼬마 여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7번 정도 등장하는데 감독이 어떠한 의미로 이 여자아이를 삽입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